네, 행복한 경기도를 위해 다양한 이슈와 현안을 들여다보는 민생 돋보기. 이번 시간은 직접 도의원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의원 발언대 시간입니다. 31개 시군의 지역 현안과 또 관심사들을 도의원의 목소리를 통해서 직접 들어보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제언이 올라와 있는지 먼저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수도권 내 신도시들이 학교 부족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김포 한강 신도시는 과밀학급, 원거리 통학 등으로 주민들 사이에 갈등도 생기고 있다. 학생 수 감소만 생각하는 교육당국의 보수적인 시각과 학생 유발률 예측의 실패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받게 된 상황이다. 학교의 증축과 신속 개교만이 해결책이라는 경기도의회 이기형 의원의 이유 있는 제언. 오늘의 의원 발언대에서 해결 방안을 모색해 봅니다. 네,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변함없이 서울경제신문의 윤종열 기자 자리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종열입니다. 네, 그리고 모처럼 나오셨어요. 김포시의 이기형 도의원 자리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기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이제 과밀학급에 대한 내용인데 특히 김포시가 학교, 특히 고등학교가 매우 부족해서 상당히 학생들이 또 학부모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하는데 이 학령 인구 감소라는 어떤 보도를 접하시는 많은 분들께서는 이런 일이 발생하는구나라고 의아해하실 수도 있거든요.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경기도 전체로 보면 온도 차이가 상당히 큰 편입니다. 네. 그러나 경기도로 보면은 수도권 1, 2, 3기 신도시가 지금 추진되었거나 계획 중이기 때문에요. 신도시가 많아서 그만큼 인구 유입도 많고 그리고 이제 과밀학급 과대학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네. 김포시 사례로 2020년 기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포시 중3 학생 수는 2020년 기준 3,800명대인데요. 네. 일반 고등학교 모집점 보면은 3,186명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623명 정도가 이제 중3 학생 수에 대해서 부족을 하게 된 그런 사태를 초래한 것이고요. 네. 최근에 김포시 고교 평준화 타당성 연구 용역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부권, 남부권, 북부권으로 해서 분류를 해서 보니까 네. 북부권과 남부권은 문제가 없었는데 중부권 같은 그 한강 신도시의 경우는 중학교 3학년 졸업생 수 대비 60%밖에 일반계 고등학교도 수용을 못하게 돼 있어요. 현재 고등학교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그런 문제고요. 이게 보니까 시도교육청마다 기준이 좀 다른데 보통 통상적으로 한 반에 몇 명 이상이면 과밀학급이라고 하나요, 보통은? 한 반에 그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초등학교는 32명을 초과하게 되면 과밀이라고 하고요. 네. 중고등학교는 36명으로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단순하게 보면 안 되는 것이 학교 규모와도 관련이 또 있습니다. 네. 너무 학생 수가 많은 학교 같은 경우에는 특별활동교실, 급식실, 체육관이 부족해서 네. 학생들이 이제 교육 환경이 상당히 저하되기 때문에 학생들의 교육 활동 그리고 교수 활동도 상당히 지장을 많이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죠. 김포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인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이런 문제가 왜 발생이 되는지 좀 아울러 함께 좀 설명해 주세요. 경기도에는 이제 초등학교가 현재 1,334개 학교가 있습니다. 네. 아까 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과밀학교는 초등학교는 한 곳밖에 없습니다. 네. 사실상 어떻게 보면 과밀학교도 문제지만 과대학교가 더 문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 과밀학교 같은 경우는 중학교는 아예 경기도에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고등학교는 그 6곳이 있습니다. 이 6곳이 있는데 부천, 성남, 고양, 안양, 시흥, 용인 이렇게 해서 현재 한 지역구당 한 곳이 있는데 근데 과대학교가 어떻게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문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과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김포에도 2개 학교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정수초등학교, 그다음에 금포에 있는 금빛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그 과대학교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중학교는 한 10곳이나 있습니다. 경기도의 초등학교는 한 12곳인데 중학교는 한 10곳이 있고 다만 고등학교가 없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이게 학교가 워낙에 지금 뭐 필요한 자리에 요소 배치가 되고 신설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네요. 과밀학급이나 과대학교는 뭐 같은 맥락으로 이해가 되는데 자, 다시 한강신도시, 김포 한강신도시로 돌아가서 북한에서 봤을 때 이 과밀학급 현상이 이제 왜 나타나는지 또 물론 이제
전반적인 경기도 상황을 말씀해 주셨는데 타 지역과 주변 지역과 좀 비교해 보면 어느 정도 과밀한 상태라고 볼 수 있나요? 네. 초등학교가 개교를 했는데 개교한 해에 또 중축 공사를 하는 것이죠.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살펴보면은 그 신도시 계획 당시에 학생 유발률을 너무 낮게 산정을 했다. 전문가들이 완벽하다고 했지만 사실은 맞지 않았던 것이죠. 네. 그래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23이라는 유발률을 계산했는데 실제 입주해 보니까 28이냐 30까지 갔습니다. 네. 최소한 학교가 0.5개 정도 부족한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네. 과대 과밀학교밖에 이어질 수가 없었고요. 과대학교가 경기도에 13개가 있습니다. 13개가 초등학교에 있는데 그중에 2개가 말씀하신 것처럼 김포에 있습니다. 그만큼 한강 신도시의 과대 과밀이 심각하다는 거고요. 제가 그 13개 학교를 다 지역별로 한번 봤습니다. 김포가 있고요. 그리고 남양주가 있습니다. 하남이 있습니다. 파주가 있습니다. 모두 공통적인 것은 다 2기 신도시라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계획한 2기 신도시를 갖다가 계획할 때 학생 수요를 너무 작게 평가를 했다. 자, 결국엔 이제 학생들이 뭐 근거리를 못 가게 되면 원거리 배정을 받게 되잖아요. 그럼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것 같거든요.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적으로는 이제 학생들이 이제 통학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뭐 네. 버스를 이용하든지 다른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하면 그냥 학습권 침해가 그만큼 이제 받을 수밖에 없죠. 아무래도 이제 학생들이 잠깐 걸어서 가는 학교를 갔다가 한 몇십 분 동안 통학 내지는 이렇게 하다 보면은 교실에서의 어떤 그 어떻게 보면 학습권에 대한 어떤 집중력 이런 것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주민들의 어떤 불만도 고조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학교에 집 가까이 학교가 있는데 먼 거리에 학교를 갈 수밖에 없는 거고 네. 또 다른 사람은 먼 거리에 있는 사람은 또 반대로 생각했을 적에는 먼 곳이 가까이 둘 수 있는데 또 이게 먼 거리 와야 되고 서로 간에 지역 어떤 불만들 이런 것들이 거칠어질 수밖에 없는데 네. 아마 김포에서도 그런 사례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뭐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기영 의원께서 또 좋은 소식을 이렇게 또 하나 만드셨더라고요. 이 운양 1 초중 병설학교가 이제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를 그 어렵다는 중앙투자심사를 통과를 해서 일단 좀 숨통은 트인 것 같은데 요건 이제 어떻게 진행되고 향후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모든 학교는 다 개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유치원, 어린이집 수요 보니까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재작년에 운양동 지역에 1초중 병설 통합학교를 만들자 이렇게 의견을 모았던 것이고 작년에 드디어 교육부 중투를 통과했고요. 네. 경기도 교육청에 공유지산 심의계획도 통과를 했습니다. 예. 목표는 2023년 3월을 현재 개교를 하고 있고 목표로 하고요. 초등학교 18개, 중학교 24개, 뭐 특수학급도 각각 있고요. 유치원 3개 합쳐서 47학급 규모로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네. 운양동 지역인데요. 지금 현재 추진 단계를 보면은 이게 신도시 내 학기 시설 결정 용지가 아니다 보니까 일반 임야라든가 전답을 획지를 해서 학교 시설 용지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근린공원 용지가 있기 때문에 현재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지금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차 한번 보완이 나왔었기 때문에 6월 18일 정도에 재상정을 해서 협의가 지금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심의 끝나면 경기도 도시계획 심의, 김포시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서 이제 본격적으로 설계와 그리고 시공에 나설 예정입니다. 자, 근데 이제 고등학교가 문제라고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보니까 김포 한강신도시 쪽에 10개 중학교가 있는데 고등학교는 4개밖에 없어서 지금 멀리 배정을 받아야 되는 그런 학생들이 상당히 지금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고등학교 신설이 어려운 원인은 좀 종합적으로 어디에 있을까요? 1차적인 원인은 교육 수요에 제대로 부응 못하는 교육부의 중앙 투자 심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특히나 이제 김포 같은 경우는 비평준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김포시 전체의 고등학교의 학급 수나 여유 인원을 봤을 때 배치가 가능한 것 아니냐 이런 착시 현상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나 김포는 지형이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끝에서 끝까지 통학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런 지역적 특성을 제대로 검토를 하지 않았다. 이런 문제고요. 그리고 작년에 2020년 보면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 통과 비율이 30%밖에 안 됩니다. 전년도에 50%에서 대폭 더 보수적으로 봐서 학교 설립 요건을 좀 더 까다롭게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그래서 이제 중앙투자심사 기준을 간략하게 자료를 한번 갖고 나와봤는데요. 예.
그동안에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하도 이제 학교 설립이 어렵다 이러니까 교육부가 이게 완화를 좀 했어요. 네. 사업비에 100억 원을 같은 경우를 기준으로 해서 100억 원을 넘을 경우에는 반드시 심사를 하도록 돼 있는데 이걸 한 300억 정도로 높였습니다. 그런데 높였는데 다만 이 교부금을 지원할 경우에는 또 받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림이 떡이죠. 그런데 실례로 들어보면은 우리가 이제 학교를 하나 설립하려면 한 4,500평 정도의 부지가 필요합니다. 일단은요. 예, 일단 부지가 필요하고 30학급 정도의 학교를 설립하려면 이 건축비만 들어가는 것이 한 200억이 넘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경기도에서는 이걸 좀 그러면 심사를 좀 어떻게 하면 완화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 교육부 같은 경우는 지금 중투위 심사 기준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인접학교에 학교가 있느냐 없느냐. 내가 설립하는 학교에 인근에 초등학교가 있느냐 없느냐. 중학교가 있느냐 없느냐. 지금 학교를 설립하려면 단계가 한 3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보통 이제 학교 설립하면 김포 같은 경우 그 김포에 있는 교육지청에서 예. 학교 설립 위반을 이렇게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도교육청에다 그걸 냅니다. 그러면 도교육청 심사를 해갖고 필요성을 해갖고 교육부에다 중투에 예. 넘깁니다. 그런 절차를 이제는 좀 줄여가지고 광역시도 같은 데서 오히려 종결이 돼갖고 학생 필요성에 의해서 심사 기준을 좀 완화해야 된다. 는 3단계 심사를 2단계에서 해서 끝낼 수 있도록. 경기도 교육청에서 끝낼 수 있도록. 그렇죠. 광역시도에서는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심사 기준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중앙투자 심사 기준의 완화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 이제 부지를 어떻게 매입을 하고 그다음에 공사를 진행하고 하는 예산의 문제도 좀 고민이 될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지금 한강신도시의 고등학교가 부족해서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은 당장 뭐 취할 수 있는 대안들은 좀 뭐가 있을까요? 사실 이 부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예, 예. 단기적 대안으로는 개교와 동시에 증축하는 게 가장 현실입니다. 네, 좀 여러분 우려를 한 계시지만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니까요.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기존에 계획된 학교 용지는 빨리 개교를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과밀 과대화를 좀 늦출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네. 이런 부분들 외에도 당장 그럼 현실적으로 안 되는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학구가 좀 커졌거든요. 그래서 원거리 통학생이 늘었기 때문에 사실은 김포시와 협의해서 그 통학 시간을 갖다가 통학 시간대에 노선 버스나 마을 버스를 늘려주는 그런 현실적인 대안이 있습니다. 물론 네네. 미비하겠지만 그런 대안이 당장은 필요한 것이고 지자체 차원에서는 지금 공공하고 민간이 혼합돼서 계속 개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특히 김포도 그렇고요. 뭐 10만 평, 20만 평 하는데 이걸 일단 큰 그림으로 또 이 도시개발 시기도 같이 조율해서 학교 설립 시기에 맞추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처음부터 도시계획을 할 때 학교 문제를 갖다가 분명히 짚고 가고 차후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게끔 그렇게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것이 미래에 대한 대비가 되겠죠. 예. 네. 근데 이제 앞서서 그 김포가 고교 평준화가 아니라 비평준화 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이 관련이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2024년에 고교 평준화 목표를 잡고 계신데 이 부분은 조금 예정대로 잘 될 것 같습니까? 고교 평준화 타당성 용역을 올해 초에 완료를 했고요. 네. 지금 앞으로 계획된 것들은 이제 주변 이제 여론 환기를 위해서 공청회라든가 여론을 더 듣게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김포관 내 고등학교에 각각 이제 그 필요상 평준화에 필요한 교통이라든가 학교 시설 프로그램에 대한 제안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육청과 김포시가 공동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김포시에서는 교통 요건이나 통학로 환경을 갖다 좀 정비를 해줘야 되고 예산을 짜야 됩니다. 그리고 예. 교육청은 학교에서 요청한 프로그램이라든가 학내 시설을 갖다가 맞춰주게 돼 있거든요. 네네. 이런 것이 다 완벽하게 돼야 2024년 목표로 하는 김포 지역 고교 평준화가 도입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끝으로 이제 이경우 의원께서 그동안 참 수년에 걸쳐서 이 관련된 활동을 하셨고 또 성과도 내셨는데요. 앞으로 또 할 일이 많으시지 않겠습니까? 향후 활동 계획과 끝으로 마지막 제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포 지역의 과밀 과대학급 또는 과소학급도 읍면적에 있거든요. 이런 예. 부분의 시설 개단에 이제 주력을 해왔는데요. 결국은 이 보편적 교육 복지의 완성은 이제 고교 평준화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무상교육이 다 도입이 됐기 때문에 남은 것은 이제 고교 평준화거든요. 신도시 내에는. 그렇죠. 그래서 예. 고교 평준화 하려고 그러면 또 고등학교 신도시 내 신설이 돼야만 또 학생들 배치가 되는 부분이고 네. 고교 평준화를 왜 자꾸 하려고 하느냐 이런 분들인데 사실 고등학교가 이제 계열이 없어졌습니다. 문이과가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교 학점제가 다 도입이 됐습니다. 네.
그러려면 고교학점제 정착이 되려고 그러면은 학교별 교육 환경, 프로그램 격차가 없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고교 평준화가 도입되고 그 과정에서 적정한 학교 규모라든가 교통이라든가 환경이 다 두루두루 이제 확대 개선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노력할 계획이고요. 신도시의 이제 그 고등학교 신설 관련해서는 올 하반기에 중도에 통과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소식 있으면 또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아이들이 좀 학습권이 보장되는 것이 첫 번째 중요하겠죠. 이 교육 당국이 좀 멀리 바라보는 그런 근시안적인 행정이 아닌 멀리 바라볼 수 있는 행정으로 학생들에게 좀 제대로 된 교육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또 당부 말씀드리면서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